해외여행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제 주변에도 얼마 전부터 미국 횡단 여행을 갈 거라며 자랑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마음만 싱글벙글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표는 구매하셨는지 궁금했지만 당연히 구했겠거니 싶어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유류 할증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길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은 여러분의 계좌를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34년 역사를 자랑하던 노란 비행기 스피릿 항공의 몰락을 통해 고유가 시대의 투자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항공사의 파산은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테러 사건 직후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대형 항공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번 스피릿 항공의 폐업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고등입니다. 2026년 5월 2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의 65개 공항에서 노란색 비행기가 멈춰섰습니다. 미국 초저가 항공시장의 선구자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ULCC, 즉 초저가 항공사 모델의 수익 구조입니다. 이들은 비행기 티켓 값을 말도 안 되게 낮게 책정합니다. 대신 기내식, 수화물, 심지어 좌석 지정까지 모든 것에 별도 요금을 붙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부가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박리담회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모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부 변동성에 대응할 체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스피릿 항공은 이미 2024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는 돌아왔지만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제트블루와의 합병 시도마저 독점 금지법에 막혀 무산됐죠. 결국 2024년 11월에 1차 파산 신청을 했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 또다시 2차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바닥났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이란-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이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수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거나 위협받으면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론은 유가와 항공유의 인과관계입니다. 항공유, 즉 제트연료는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고부가 석유 제품입니다. 일반 휘발유보다 정제 과정이 더 까다롭고 가격 민감도가 높습니다. 항공사 운영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30%에서 40%에 달합니다. 특히 스피릿처럼 마진을 깎아 운영하는 저가 항공사에게 연료비 상승은 독약입니다. 실제로 수치를 한번 볼까요? 이란 전쟁 직후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2.24달러에서 4.51달러로 2배 폭등했습니다. 비용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된 셈입니다. 스피릿 항공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채권단이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기로 한 것이죠. 결국 17,0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은 공항에 발이 묶였고 티켓은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 항공사가 망했는데 왜 한국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유전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원유를 수입해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로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SK이노베이션, SOE, GS칼텍스 같은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에서 쓰는 항공유의 85%가 한국산입니다.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서부의 낡은 정제 시설로는 고사양의 항공유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기름이 없으면 미국 하늘길이 마비됩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제 마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항공유 판매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여행객에게는 재앙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가격 지수가 한 달 만에 6단계에서 18단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왕복 유류 할증료가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3월에는 10만 원대였던 비용이 불과 2달 만에 5배 넘게 뛴 겁니다. 이제 장거리 노선 비행기를 타려면 기름값만 100만 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실질 소득의 감소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여행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타지 않을까요? 하지만 경제학에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수제가 아닌 여행 서비스는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요가 급감합니다. 이미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주는 고유가와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유주입니다. 고유가 국면에서 정제 마진이 확대되는 구간은 정유사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줍니다.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한다면 하반기 최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주와 여행주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비용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따른 금리 리스크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 주식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현금을 확보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저가 항공 모델이 무너지는 현상은 전통 산업도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반도체나 AI 같은 화려한 종목에만 눈을 돌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에너지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피릿 항공의 폐업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고유가 쇼크가 글로벌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수출 호조로 웃고 있지만 국민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괴리 속에서 어디에 내 돈을 묻어둬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허탈해하기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푸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